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트럼프의 막대한 법안이 세금 납부와 의료비부터 자녀, 양육과 주택 소유까지 여러분의 지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이란 공격 검토 중 미국 비폭격기 배치 시작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아주 중요한 미국 정치 및 경제 뉴스입니다. 이번 뉴스는 단순한 세금 정책 변경이 아닌 우리 삶의 여러 측면에 광범위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초대형 세금 지출 법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법안을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이라고 부르며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하원은 이미 한 표 차이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제 상원이 이 법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원과 하원의 내용에는 서로 다른 점들이 있어 조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월 4일 독립기념일까지 이 법안이 자신 책상 위에 올라오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 일정은 희망사항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이 실제로 일반 미국인들의 삶, 즉 세금, 의료, 자녀 양육, 주택 소유, 직장 생활 등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세금 구조에 관한 변화입니다. 이번 법안은 2017년에 시행된 트럼프 정부의 세금 감면 조치를 유지하면서 일부 항목에 대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추가 조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원안은 상위 37% 소득 계층을 제외한 나머지 6개 구간에 대해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며 상원안은 하위 10%, 12%, 22% 구간에만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중산층 이하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표준공제 금액도 높아집니다. 현재 1인당 15,000달러, 부부 공동신고 시 3만 달러인 표준공제, 하원은 1인당 1,000달러, 부부는 2,000달러를 추가해주는 방향으로 논의 중입니다. 전체 납세자의 90% 이상이 이 공제를 활용하는 만큼 변화폭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 분야입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에 대한 새로운 조건과 감축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수백만 명의 건강보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더불어 오바마 케어 가입자에게 제공되던 건강보험 세액 공제가 올해 말 만료되는데 이 혜택이 연장되지 않으면 2034년까지 최대 1,600만 명이 건강보험을 잃을 수 있다는 의회 예산국의 전망도 있습니다. 건강저축계좌 HSA와 관련해서는 하원은 계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를 담고 있으나 상원안에는 해당 내용이 빠져 있어 중대한 기회 상실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제 자녀 양육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녀 세액 공제는 현재 1인당 2,000달러인데 2017년 법이 만료되면 다시 1,000달러로 줄어듭니다. 하원안은 이를 2025년부터 2028년까지 2,500달러로 늘리고 2029년부터는 물가 연동을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상원안은 2,200달러로 고정한 뒤 물가와 연동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 계좌라는 새로운 세제 혜택도 도입된다는 점입니다. 2024년부터 2028년 사이에 태어나는 아동에게 1,000달러를 초기 자금으로 넣어주는 저축계좌를 만들어주는 내용이 양쪽 법안 모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보육시설 제공에 따른 세액 공제 확대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의 또 다른 핵심은 노동자 보험 및 소득 공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캠페인에서 약속했던 팁에 대한 세금 면제와 초과 근무 수당, 면제에 관련된 조치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완전한 면제가 아니라 공제 형태이며 고소득자에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하원안은 연소득 16만 달러 이상자에겐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며 상원은 개인 기준 15만 달러, 부부 기준 30만 달러 이상을 제한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제 주택과 자동차 문제입니다. 주택 소유자들이 지방세와 주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이른바 SALT 공제 한도는 현재 1만 달러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원은 이를 4만 달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상원은 아직 협상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이 공제는 특히 부유한 주의 주민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혜택도 주목할 만합니다. 미국 내 조립 차량을 구입할 경우 차량 대출 이자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현재 제공되던 전기차 구매 보조금 7,500달러는 폐지됩니다. 상원안은 법안 시행 후 수개월 안에 보조금을 종료하는 반면 하원은 2025년 말까지, 경우에 따라 2026년까지 유지할 수도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령층과 유산 계획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하원은 4,000달러, 상원은 6,000달러의 세액 공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공제는 일정 소득 이상일 경우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또한 상속세 면제 기준도 높아집니다. 현재는 개인 1,300만 달러, 부부 2,600만 달러 정도가 면세 한도지만 양쪽 법안 모두 이를 2025년에 1,500만 달러, 부부 기준 3,000만 달러로 올리고 이후엔 물가 상승에 따라 차동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실제 상속세를 낼 가구는 미국 전체에서 극히 소수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법안은 단순한 세금 조정안이 아니라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재정 개편 시도입니다.
누구에게 혜택이 돌아갈지, 그리고 누구에게 부담이 돌아올지에 대한 정치적 논쟁은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 법안은 미국인의 지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법안이며 각계각층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초대형 정책 변화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미국의 유력 경제 매체인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중동의 긴장, 고조와 관련된 매우 중대한 국제 뉴스입니다. 이번 뉴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움직임,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습과 외교전의 현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움직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국방부 즉 펜타곤은 최근 스텔스 전략 폭격기 B2 스피릿을 미주리주 공군기지에서 태평양 상공으로 이동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필요시 신속하게 타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세계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B2 폭격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그 어떤 무기보다 정밀하고 파괴력이 큽니다. 특히 3만 파운드, 즉 약 13톤에 달하는 GBU 57 벙커버스터를 탑재할 수 있는데 이는 지하 깊숙이 매설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무기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무기가 이란의 핵심 우라늄 농축 시설인 포르도 기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중 하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주도하고 있는 이란 군사작전에 미국이 직접 참여할지를 두고 고심 중입니다. 그는 2주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힌 상태이며 이미 백악관의 고위 보좌관들과 이란에 대한 군사 계획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공격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고 이란이 앞으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의지를 보일지 여부를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현재 이란에 대한 공습을 계속 감행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이스라엘군은 이란 군부 지도부를 겨냥한 폭격을 단행했고 이로 인해 고위 장교 3명이 추가로 사망했습니다. 또한 이란의 핵심 도시 중 하나인 이스파한에 위치한 핵시설도 공습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최고사령관은 이번 작전을 두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복잡하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전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즉, 이번 군사 충돌은 단기적인 국지전이 아니라 지역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대규모 충돌로 번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란 측은 아직도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란 외교 관계자들은 최근 외교 채널을 통해 이스라엘이 공습을 멈추지 않는 한 이란은 핵연료 농축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도 앉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군사적 압박에는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번 긴장 국면은 단지 군사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외교 무대에서도 여러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는 무슬림 국가들의 외무장관들이 모이는 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 자리에서 휴전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슬람권 국가들이 중재에 나서는 형국입니다. 한편 예멘에서 활동 중인 후티 반군은 또 다른 경고를 내놨습니다. 만약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해 본격적인 군사 행동에 나설 경우 자신들은 홍해에서 미군 함정과 상선을 다시 공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 지역이 단순한 양국 간 전장이 아니라 다양한 세력이 얽힌 복합적 위기 국면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서는 이란이 날린 드론이 2층짜리 건물을 파괴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이란이 본격적인 군사 행동을 개시한 이후 이스라엘 측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번째 성공적인 드론 공격 사례입니다.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 상징성과 전략적 의미는 매우 큽니다. 드론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됩니다. 지금 이 순간 미국과 이란, 그리고 이스라엘 사이의 긴장은 한층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따라 중동 전역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대응이 아니라 국제 정치의 방향을 가를 중대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